성 안에서 고립된 왜군은 3일간의 격전 끝에 평양성을 버리고 후퇴하기 시작한다. 조명연합군과 의승병의 활동이 가져온 승리였다. 근데 성병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투에서 말하자면 선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높고 낮은 곳을 잘 아니까 그 평양성 공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도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말하자면 승리를 이끄는 기초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서 전투가 일단 끝나고 말하자면 평양성 전투가 승리로 접어드니까 거기서부터 일본군은 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금강산에서 출병한 사명당과 의승병은 평양성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남쪽으로 향한다. 달아나는 적을 뒤쫓으며 내려온 곳은 지금의 서울이다. 서울로 진격한 외병들이 집결한 곳은 서울 근교 수락산 일대. 서쪽에서 진격을 해오고 바로 요 밑에 내려다 보이는 이쪽이 노원이고 저 건너다 보이는 삼각산인데 삼각산 밑에 우한동 전투와 노원 전투를 이제 역사에서는 상당히 일컫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전투 굉장히 큰 전투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사명당은 뭐 100여 급을 일본 그 100여 급을 배웠다. 수락산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사명당을 중심으로 한 의승병은 이곳을 거점으로 전투를 한다. 지금의 노원구 일대와 북한산 아래 우이동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 일명 수락산 전투다. 그 행주 대첩이 우리가 알기로는 매우 큰 승리였는데 그 직후에 있었던 이 수락산 전투가 이어서 아주 큰 전투입니다. 근데 기록의 실록 같은 기록에 보면은 이 수락산에서 죽인 적군의 수가 행주대첩에서 죽인 수보다 더 많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전에도 행주대첩이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행주대첩 직전에도 이제 사명당과 저 관군들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계속 게릴라전을 했죠. 잠복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습격을 하고 또는 정보 전을 펼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둔 수락산 전투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당이 이끄는 의승병은 수락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수락산 전투는 의병대장으로서의 사명당의 역량이 발휘된 전투였다. 자, 지금 여기 이 그림들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사명당의 영정입니다. 학계에서는 대구 동화사에 전하는 이 영정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정을 자세히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스님이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불교의 승려는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염을 기른 모습을 보니까 스님으로서보다는 오히려 그 장군으로서의 이 사명당의 면모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정에 보면은 장군이라는 글씨가 아주 또렷합니다. 사명당 대장. 자, 7년 동안이나 계속된 임진왜란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이후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 조선은 사명당을 대마도로 파견을 합니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대마도로 건너가게 된 사명당. 과연 사명당이 맡게 된 임무는 무엇일까요? 부산을 떠난 사명당은 1604년 9월 초 대마도에 도착한다.
대마도에서 사명당이 머물렀던 서산사. 사명당의 임무는 일본이 조선을 다시 침략할 것인지 정탐하는 것이었다. 서산사에 있던 겐소 스님은 대마도주와 함께 일본이 재침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사명당에게 알린다. 徳川家康の時代になったけれども、また朝鮮に攻め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があるわけだ。秀吉の時に2度も行きましたのでね、それでね、宋義時はもう今そんなことはないと、日本はもう、ね、3度も朝鮮に兵を出すことはありえないと言うんだけれども、それがはっきり日本の国内事情をお見せしようって言って、宋義時が案内して京都まで行くんですよ。 대마도에 3개월간 머물던 사명당은 막부의 심장부 교토로 향한다. 후시미 성에서 사명당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그는 막부의 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 수립을 원하고 있었다. 사명당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만남이 이루어진 때는 160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회담에 관해선 극히 일부만이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은 임진왜란 때 군사를 파병하지 않았으며 도요토미 막부와는 전혀 다른 정부라는 입장을 밝힌다. 임진왜란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그의 목적은 조선과의 교류였던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명당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에서 조선의 의병과 사명당 연구를 해온 누끼 교수. 그는 그동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회담 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と1905年の3月4日に伏見城で会っておりますが、幕府の記録にもそれが残っていないですね。でそのことは、おそらく徳川家康にとってもあまりいい内容の会談ではなかったと。それを歴史上残すのはまずいというような配慮もあったのだろうと思いますし。 일본 쪽의 불리한 회담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명당의 회담. 당시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서둘렀다. 家康側は